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샀다라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땅을 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것이 토지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새벽까지 일을 해서 늦잠을 잘 생각으로 이불 속에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곧 끊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데 계속 전화벨이 울려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70대 가까이 되신 어르신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강남에서 교육을 받고 땅을 하나 샀는데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으니 용서하시고 제가 산 땅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서 막 쏘아붙이려고 하다가 그분의 간절한 목소리에 감정을 자제하고 어디 지역에 매입했는지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남양읍 시리 땡땡 번지. 휴대폰 네이버 지도로 바로 검색해서 알아보니 이곳은 그린벨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중에서도 용도 지역이 절대 농지 땅이라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땅을 얼마에 사셨나요? 300만 원이요. 네? 그렇게 싼 땅이 있어요? 거꾸로 물었습니다. 아니, 평당 300만 원에 샀다고요. 맙소사, 평당 30만 원도 안 되는 그린벨트 농지를 평당 300만 원에 샀다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한참 설명을 드린 후에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땅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왜 이곳을 샀는지, 파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팔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70대 여사님께서는 친구 따라 강남에 있는 토지 교육하는 곳이 있는데 매일 교육만 받으면 매일 7만 원씩 준다고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남에 교육받으러 갔다가 유명하신 강사분의 말을 듣고 화성에 있는 송산그린시티가 개발이 되는데 그곳에 서해선 복선전철 송산역이 생기고 송산역 앞에 있는 땅을 사놓으면 10배 이상 오른다는 말에 땅 한 필지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분으로 평당 300만 원의 땅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곳에 송산역이 생기나요? 생기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분명 70대 노인은 큰 실망과 함께 좌절할 것이고, 또한 푼푼히 아껴둔 돈을 투자했기에 아마도 화병으로 몸져 누울 수 있는 상황이라 진실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더 이상은 이곳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이고 송산역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실제 개발이 어렵고, 개발이 된다 하여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후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평당 300만 원에 산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산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기획부동산들의 수법이 대동소이합니다. 잘 차려놓은 번듯한 사무실에서 교육을 합니다.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무슨 부동산, 무슨 박사, 공인중개사, 토지 전문가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역의 땅을 설명을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절대로 호재가 없는 지역은 안 합니다. 방송에서 현재 이슈가 되는 지역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슈가 있는 지역의 좋은 땅들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보통 개발이 되기 힘든 임야나 개발 제한 구역 내 그린벨트 같은 절대 농지 같은 땅을 평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 사서 10배 이상 차익을 실현하면서
지역의 호재를 실어서 불인이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파는 형태는 작게 분할로 팔기도 하고 요즘은 관청에서 여러 개의 분할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동지분으로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땅 한 필지에 수십 명 이상 들어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땅을 누가 사지? 눈 감고 사도 이보단 잘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강남에 가서 기획부동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보면 본인도 모르게 지갑에서 돈을 세고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의심도 들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다가도 자꾸 듣게 되면 좋은 이야기들만 내 귀에 들리기에, 그리고 강사님들의 믿음이 가는 목소리와 이력들이 방송이나 뉴스를 인용하게 되면 더욱 확신이 들고, 현재 누구누구도 이 땅을 샀고 이제 남은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압박을 하면 지갑을 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찰도 당하고 은행원도 당하고 검사도 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똑똑하지 못해서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당합니다. 기획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와 해당 지역의 뉴스와 호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방어벽을 해제시키고 철갑으로 둘러놓은 방패도 무장 해제시킵니다. 예전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이슈가 있는 지역에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놓고 팔기도 하고, 신도시 주변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는 바둑판처럼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수백 명의 공유 지분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투자를 하는 지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반드시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획부동산은 약간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임야는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또한 필지 분할을 관청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 반듯하고 저렴한 절대농지 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위치한 땅 고덕국제신도시 접경에 위치한 절대농지를 보면 제가 2015년에 샀을 때는 평당 37만원이었는데 저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절대농지가 2021년에 매매가 되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평당 350만원 이상 팔려 나갔습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변이나 평택 안중업 주변 땅들,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개발 제한 지역 내 그린벨트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가격은 괜찮지만 상식을 벗어난 토지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고, 의심이 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주변 사람도 잘 모르면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토지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큰 평수도 간혹 있지만 보통 3평, 5평, 10평 이렇게 평수를 작게 쪼개서 매매를 합니다. 한 구자에 몇백만 원, 그래서 3구자 또는 5구자 또는 10구자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100% 기획부동산이니까 바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교육을 들을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데 정상적인 땅이 3평짜리, 5평짜리 그런 땅이 어떤 가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심 속 빌딩에 있는 땅은 5평, 10평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시골 땅이 이렇게 작은 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땅을 권하는 곳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송산역 앞이라 평당 1,000만원이 갈 수 있는 땅이라는 말에 평당 30만원짜리 땅을 10배 비싼 평당 300만원에 매입하게 되었다는 후회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이런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